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지난 강 내용 간단하게 해설 노트 보면서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보상하지 않는 보험의 목적은 쭉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보험의 목적은 지난 강 때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막 있었잖아요. 키워드 위주로 해놨으니까 여러분 이론서 보시기 좀 그러면 여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가입금액 보겠습니다. 가입금액.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보험 가입금액 뭐였죠? 결론적으로 일반 농업용 시설물, 그쵸? 그리고 일반 농업용 시설물 이외에 제가 경내비 했었죠? 경량 철골조 유리온실, 내재형 비규격 하우스, 그 중에서 유리온실 제곱미터당 5만 원에서 50만 원 규정돼 있잖아요, 그쵸? 나머지는 제시된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일반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볼게요. 일단 기준 보험 가입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보통약관이면 시가로, 제조달 특약을 가입했으면 제조달 가액으로. 뭐 계산은 너무 간단하잖아요.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시가는 얘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감가상각률. 자, 이때 감가율을 무엇을 적용해라? 이 과목 첫 페이지에 있는 농업용 시설물 감가율 표를 적용하래요. 거기 구조체 내용에 따라 감가율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너무 염려 마세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계산한 기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최소 최대 이거 해야 되는 거죠. 네. 이거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자, 저기에서 90% 이상이면 무조건 전부보험이구나. 근데 그래야 받아주니까 가입한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버섯재배사는 전부보험이구나. 비례할 일이 없구나. 비례보상할 일이. 오케이. 자, 경내비 중에서 유리온실, 경량철골조로 된 유리온실, 그리고 우리가 버섯재배사는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건너뛰었지만 경량철골조로 된 버섯재배사, 그리고 콘크리트조로 된, 콘크리트조, 버섯재배사는 건물 형식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쵸? 로 된 버섯재배사 같은 경우는 제곱미터당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범위 내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가 있었죠? 나는 시가로 할래. 보험금 지급사고 시 동일한 기준으로 할래. 즉 보통약관인 경우에. 아니야, 나는 그냥 여기서 선택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고 그냥 끝낼래.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만약에 출제위원이 좀 깔끔하게 출제된다면 그냥 유리온실을 가입 금액을 문제를 낼 거라면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 가입 농지하겠지만 모르잖아요. 네. 만약에 보통약관인데 얘 가입 금액 문제가 나왔다. 그럼 여러분은 쓰셔야 됩니다. 나는 보험금 지급사고 시 기준과 동일하게. 그럼 주장할 수 있죠. 이론서에 써 있으니까. 근데 나는 아니야, 안 할래. 그러면 나는 알고 있지만 그냥 선택하라 그랬으니까 안 할게요. 여러분께서 잘 쓰셔야 됩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시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단동하우스. 고지된 구조체의 내용에 따라 그 구조체가 별게 아니에요. 보시면 구조체 해놓고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럼 구조체 내용에 따라 감가율을 고려해서 보통약관인 경우에 가입 금액을 산정하래잖아요. 시가로. 그럼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암기하시냐고요? 암기하실 것도 없어요. 단동하우스 보시면 저 구조체는요, 내용 연수가 10년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것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만. 왜냐? 나머지는 위에 똑같아요. 1 마이너스 잔가율 0.2. 10년 동안 80% 떨어진대요. 그럼 1년에 몇 퍼센트? 8%. 여러분, 구조체 내용에 따라 농업용 시설물의 감가율을 고려하여 그거는 여러분 단동하우스 때 내용 연수 10년, 연동하우스 15년 이것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거 계산으로 나오잖아요. 나머지는 계산으로.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보통약관일 때 가입 금액 구해볼게요. 면적 곱하기 제곱미터당 시설비. 보통약관이니까 감가율 고려해서 시가 차감했네요. 왜 마이너스 32%냐고요? 8%씩 4년 동안 떨어졌대잖아요.
48, 32. 경과 연수 곱하기 경년 감가율. 자, 최소 가입금액 최대 하면 곱하기 1.3 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시가로 산정된 가입금액. 자, 단독하우스인데 제주달가액보장 특이하게 가입한 단지래요. 그럼 여기서 끝나는 거죠. 단, 최소 최대 비율은 해야 되겠죠. 오케이. 우리가 계산하는 건 요 정도다. 자, 유리온실 한번 볼까요? 경량철골주 유리온실 또는 버섯재배사 같습니다. 500제곱미터, 경과년수 4년, 최소, 최대, 여긴 0.9, 1.3 아닙니다. 5만 원에서 50만 원 제곱미터당. 나는 그냥 선택하는 거로 끝낼래. 시가, 감가 반영 안 할래. 그럼 여기서 끝내는 거죠. 최소, 최대. 근데 나는 보험금 지급사고 시 동일하게 보통 약관인 경우엔 시가로, 제조달 특약 가입한 경우에만 이렇게 할래. 시가로 한번 해볼까요? 네. 유리온실, 아까 구조체가 단독하우스 돼 있으면 내용연수 1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리온실은 경량철골주 유리온실은요. 내용연수가 40년으로 돼 있어요. 40년하고 60년짜리 있어요. 덜 튼튼한 거 40년, 더 튼튼한 거 60년. 나중에 한번 펴볼게요. 네. 구조체가 예로 돼 있으면 내용연수가 40년. 그러면 1년에 몇 %씩? 2%씩. 왜? 1-0.2 나누기 내용연수 40년. 내용연수 몇 개 안 돼요, 여러분. 10, 15, 그다음에 8, 유리온실 40, 60. 이것만 암기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2%씩. 근데 몇 년 경과했대요? 4년. 그러니까 8% 떨어지는구나. 최소 5만 원, 최대 50만 원. 끝. 나는 이거로 할랜다. 나는 이거로 할랜다. 둘 중에 하나겠죠. 네. 저는 2번으로 할게요. 보통 약관인 경우에는 유리온실도 감가 차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대시설 여러분 요거 주의하셔야죠. 90에서 130 적용 안 하시는 거 주의하시고. 자, 보험료 종별요율 넘어가고요. 단기요율. 자, 우리 보험료 시설에 해당하는 보험료 3개 나왔었죠. 첫 번째 시설 즉 주계약. 두 번째 화재 특약. 세 번째 화재 특약의 특약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 얘는 단기요율 4월, 5월, 10월을 제외한 월이 있으면 가산한다 안 한다? 가산한다 안 한다? 각 월에 10월 10%씩 가산한다. 얘는요. 하지 말라 돼 있으니까 안 한다. 얘는요. 규정이 없으니까 난 할란다. 규정이 없어도 얘 부과되는 거니까 난 안 할란다. 그쵸? 저는 두 번째 안 하는 거로 할게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하지만 우린 시험용으로는 어떻게 뭐 주장할 근거 여러분이 쓰시려면 이론서에 가산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 난 가산하겠다. 사실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 보험료가 나오기에는 물론 안 나온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가능성은 굉장히 적죠. 이렇게 낼 게 많은데, 그쵸? 자, 여기 단기율 쭉 했던 거 넘어가고요. 그럼 보험료 한번 해볼까요? 네. 시설의 보험료에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방제시설 뭐 이런 거 안 들어가고 기본적으로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인데 종별이 들어가지. 종별은 부대시설은 안 들어가죠. 그리고 1년 미만인 경우 또 잊지 마셔야 되는 거 수재특약. 차라리 공식이 그냥 있으면 좋겠는데 공식이 없어요. 저렇게 당구장 표시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보험료 구해볼까요? 농업용 시설물 가입금액이 5천만 원이래요. 가입금액, 종별, 지역별 보통약관 영업료율 7%. 종별 안 써있네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경량철골조. 일종이죠? 0.7. 원래 7% 받아야 되는데 그거에 70%만 받아라. 그쵸? 굉장히 안전한 시설이니까. 만약에 부대시설이 없으면 여기에서 1년 미만 가입했니? 1년 미만 가입기간 1년이네요. 미만 가입했으면 단기요율, 수재특약 가입했네요. 여러분, 뭐가 이렇게 많죠? 농업용 시설물, 시설작물은요, 뭐가 이렇게 많아요. 각각의 이 숫자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제가 이렇게 위첨자로 해놨는데 여러분 이거 파악하셔야 됩니다. 네. 자, 부대시설 가입금액 곱하기 얘는 종별 아니라 그냥 지역별만 붙죠. 단기 똑같이 붙고요. 수재 똑같이 붙고요. 됐죠?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보험료 받습니다. 화재특약. 화재특약은 지종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특약보험료율, 네, 특약보험료율. 단기요율 가산 안 하고요. 규정돼 있죠? 그러면 가입금액 1억 원. 특약요율, 단기요율, 단기 5개월 가입했네요. 아, 60%? 이건 뭐 암기거리도 아니더라. 그쵸? 네. 대물배상 책임보장 특약 처음에 가입금액 대신에 농작물 재해보험은 얘를 가입금액에 준하는 기초금액으로 산정해 놨구나. 중요한 건 특약 요율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 화재 특약 요율이 그대로 온다라는 거. 그리고 얘를 그냥 적게 해놓은 대신에 배상 책임은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배상 한도액을 설정해 놓고 그에 따라서 대물 인상 계수, 롤 계수라는 걸 적용을 해요. 근데 얘는 3억일 때 4.7인데 이거는 표가 제시돼야 마땅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이런 것도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암기하실 분은 하시고. 네. 그다음에 단기요율 5개월, 저는 가산하지 않고 6개월 그대로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환급은 우리 시설작물 버섯하고 똑같습니다. 계약자한테 유리하게 1단위, 계약자한테 불리할 경우, 책임 있는 경우, 그 경우엔 단기요율로 계산한. 네. 이거는 시설작물 버섯 편 보시고요. 자, 이번 강부터는 이제 보험금. 농금원 이론서로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23년도 농금원 이론서 1권 203페이지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농업용 시설물, 버섯재배사 포함 및 부대시설. 제목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거? 어차피 우린 단지 단위로 지급하지만 얘 보험금 따로 구하고 얘 보험금 따로 구한다. 여러분 그게 뭐죠? 얘 보험금 따로 구한다. 얘 가입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여기 지금 공식이 미리 나와 있지만 손해액을 제조달가액 특약 가입한 경우, 안 가입한 경우 시가로 구하고 자기 차감하고요. 가입금액 한도에서 지급해요. 이게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금 공식이에요. 그러면 얘 보험금,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 농업용 시설물 자기부담금, 농업용 시설물 가입금액. 자, 부대시설 보험금, 부대시설 손해액, 부대시설 자기부담금, 부대시설 가입금액. 우린 각각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각각. 근데 어렵지 않아요. 똑같아요. 손해액, 우리 시설보험금 4단계만 생각하시면 되죠. 가입금액, 가액, 보통 약관 시가, 특약, 제조달, 두 번째 손해액 다 있잖아요. 시가, 제조달가액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냥 시설 이름이 부대시설이고 농업용 시설물이지 부대시설 손해액, 제조달, 시가 또는 시가, 부대시설 가입금액 여기서 구하잖아요. 제조달가액 또는 시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서. 세 번째, 보험금 만들어주죠. 이렇게 계산한 것을 이렇게. 네 번째, 비용 손해. 비가림에서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보험금을 2개구나. 합쳐서 지급하는구나. 네. 자, 보험금 지급 사유.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한 사고당 산출한다는 거 보고요. 손해액 볼까요? 지금 얘는 여긴 1과목이니까 특약에 대해서 이 정도만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일단 보통 약관 손해액. 손해가 생긴 때와 곳에서의 가액에 따라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쵸? 제조달가액이라는 얘기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가로 하라는 얘기예요. 시가. 손해액 시가 계산해라. 그리고 보험금을 어떻게 만들어주나 했더니 손해액에서 자기를 차감하래요. 손해액에서 자기를 차감하래요. 그리고 가입금액 한도로 하래요. 우리 한도 이 중에 정했잖아요, 이미. 그쵸? 네. 그럼 얘도 결국 어떻게 될까요? 시, 부,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손해액, 자기부담금, 가입금액 한도, 가입금액 한도, 시부, 손자가. 근데 이걸 분류하면 시손자가, 부손자가. 여러분 이거 두 문자 유치해도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축사 쪽, 가축 쪽 가시면 순서가 바뀌어버려요. 막 비례보상까지 등장하면. 비손자가, 시손자가, 부손자가 암기하셔야 됩니다. 시설보험금 4단계만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 특약에 대해서 아주 살짝 언급을 하고 있어요. 제조달가액 포장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하지 않았대요. 그럼 보통 약간 시가로 하라는 얘기예요. 시가로 보상 이런 경우 또는
특약을 가입했는데도 그렇죠. 수리복구하지 않은 경우 비가림하고 똑같죠. 특약을 가입했어요. 그럼 제조달가액으로 손해액을 산정해야 되는데 수리복구 안 했대요. 아, 그런데 새 걸로 교체하는 금액 줄 수 없지. 그러면 시가로 계산해라. 비가림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 농업용 시설물에서 손해액을 제조달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네요. 특약에 가입하고 수리복구 완료한 경우만. 특약에 가입하고 수리복구 미완료 시가. 특약에 가입 안 한 거 수리복구 여부 상관없이 시가. 그쵸? 딱 보시고 내가 손해액을 뭘로 산출해야 되는구나. 네. 여러분 이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수리복구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손해액만 시까지 가입금액 가액은 그대로 제조달가액이에요. 손해액만 바꾸는 거예요. 더 이득금지의 원칙 항상 기억하세요. 가입금액 가액은 건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케이. 자, 여기 이 정도가 1과목에서 이제 보험금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기부담금 볼게요. 자기부담금 똑같습니다. 손해액의 10%. 근데 이때 말하는 손해액은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손해액을 농업용 시설물 따로, 부대시설 따로 각각의 보험금을 구하잖아요. 각각의 손해액이 10%? 그러기엔 여기 안 써있네요. 여기 있네요. 단지당 사고당. 즉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이 예를 들어 500만 원. 부대시설 손해액이 예를 들어 100만 원. 그러면 합쳐서 600만 원이죠? 단지당. 600만 원의 10%, 60만 원. 단지당. 이거예요. 우리 보험금은 각각 필요하지만 자기부담금은 일단 단지당. 근데 사실 여러분 이것만 보시면 500만 원의 10%, 50만 원, 100만 원의 10%, 10만 원, 합치면 60만 원 똑같지 않나요? 저렇게 해도? 굳이 합쳐서 10% 해야 되나요? 각각 10% 해도 되지 않나요? 물론 이 경우엔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요.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이 1,500만 원. 그다음에 부대시설 손해액이 300만 원. 이 경우는요. 이거 10%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150만 원? 이거 10% 그럼 30만 원? 합쳐서 180만 원? 안 되잖아요. 단지당 어차피 한도에 걸리잖아요. 한 단지당 이 계약자는 최대 100만 원을 초과해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아요. 100만 원까지가 최대예요. 100만 원?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그냥 100만 원으로 한도 자르면 되지 않나요? 자, 그러자니 다시 거꾸로 돌아가 볼까요? 우린 보험금을 시손자가 부손자가 즉 농업용 시설물에 손해액이 필요하고요. 자기부담금이 필요하고요. 가입금액이 필요해요. 농업용 시설물에 자기부담금이 필요해요. 부대시설에 자기부담금도 필요해요. 그러면 얘는 지금 단지 단위로 나눴잖아요. 여기서 잘랐더니. 그럼 다시 얘를 또 그러니까 아예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 손해액을 합해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10% 자기부담금. 한도 위아래 잘라버려요. 됐죠? 그 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자기부담금, 부대시설 자기부담금 비례 배분해버려요. 자, 이걸 이제 한번 해볼게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손해액의 10%더라. 그리고 우리 주의할 거 2개 있었죠? 피복제 단독사고. 최대 범위가 달랐어요. 그다음에 화재는 특약 가입하면 보험금 지급하고 자기는 미차감. 이거 중요했죠. 네. 그리고 요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 보험의 목적을 2개를 다 가입한 경우에는 두 보험 목적의 손해액의 합계를 기준으로 자기 부담금을 산출한다. 왜? 이거 2개 합친 게 단지잖아요. 단지.
단지 단위, 사고 단위. 근데 막상 보험금은 각각의 보험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를 나중에 비례 배분해야 돼요. 뭐에? 각각 손해액의 비례로. 자, 지금 한번 해볼게요. 자, 보험금. 농업용 시설물 일단 시부손자가,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손자가, 부손자가 각각의 손해액, 자기 가입금액, 자기부담금 한번 해볼게요. 자, 구조체 피복제, 피복제 단도, 한도, 뭐 주의하실 건 똑같고요. 요거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요거. 딱 봤더니 문제에 보험의 목적이 농업용 시설물도 있고 부대시설도 있어요. 농시, 부시가 다 있어요. 그럼 일단 손해액 합계를 기준으로 자기를 산출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이 1,000만 원, 부대시설 손해액이 200만 원. 그럼 손해액 합계가 1,200이네요. 총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10% 120만 원. 최대 한도가 100만 원이었지? 지금 구조체 피복제 복합사고잖아요? 100만 원으로 잘라줘요. 그리고 이 100만 원을 각 손해액의 비례 배분하는 거예요. 볼까요? 여기. 농시 자기부담금. 100만 원 곱하기 두 손해액 합계 1,200만 원분의 농업용 농시의 손해액. 그럼 이렇게 숫자가 나오죠. 부대시설 1,200만 원분의 부대시설 손해액 200만 원. 그럼 부대시설 자기부담금 나오잖아요. 단지 단위, 그리고 각각의 자기부담금을 비례 배분, 왜 각각의 보험금을 계산하라 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 사실 그렇게 나오고. 그러면 농업용 시설물 보험금의 손해액, 자기부담금 얘가 오는 거고요. 여기에 얘가 부대시설 자기부담금에 오는 거고요. 농업용 시설물 손해액이 1,000만 원이라 그래서 100만 원. 얘가 200만 원이라 그래서 20만 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액 합계를 기준으로 하고 단지 단위로 한도, 그리고 손해액 비례로 배분. 사실 이거는 하다 보면은 그냥 처음부터 10% 잘라도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렇게 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숫자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만약에 여기가 그냥 1,000만 원이라 500만 원이었다. 아까처럼. 그럼 그냥 50만 원. 여기 100만 원이었다. 그럼 10만 원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한도에 걸리는 경우는 단순히 10%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 각각의 손해액, 자기 가입. 각각의 보험금, 결국 지급은 얘 합쳐서 단지 단위. 만약에 문제에서 부대시설의 보험금 구하세요. 농업용 시설물의 보험금을 구하세요. 둘 다 가입했는데 이 과정이 꼭 필요한 거죠. 이게 비가림하고 유일한 차이점이에요. 다른 차이점 없어요. 자, 그러면 1과목 내용을 마저 한번 볼게요. 네. 우리 이 원예시설 버섯손해보장 쪽은 은근히 이 괄호넣기나 이 서술형으로 나올 만한 것들이 많아요. 가축재해보험하고. 자, 제조달가액보장 특별약관, 얘는 작물 해당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가 어떤 특약은 뭐에만 해당되는지 보험의 목적이 많잖아요. 그쵸? 네. 근데 얘는요, 여러분, 그냥 가입 금액을 만약에 필요하다면 가액을 일부 보험 해당 안 되니까 불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리고 손해액을 제조달가액으로 한다는 거지 보상하는 재해, 자연주의 조수의 화재 특약,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게 주계약하고 다르진 않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내용인가 보다 막 암기하실 필요 없고, 얘 산정 방법이 다를 뿐이다. 보상하는 재해, 하지 않는 손해는 동일하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화재 특약은 시설, 부대시설, 작물 다 가능하죠. 화재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계약에서 빠져있는 애들, 인삼 주계약에는 들어있는 애들 볼까요? 여러분 익숙하신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어요. 자, 얘는 두 문자 한번 볼게요. 두 문자. 우린 지금까지 막 기수통원 무게해, 그다음에 노도령, 전침지 등장했잖아요. 여기는 이제 방도령이 등장합니다. 방도령. 여러분 여기를 한 번쯤은 봐두셔야 인삼, 해가림 시설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읽기가 편하세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아무리 화재 특약에 들었어도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다. 지금 화재 특약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예요. 그냥 읽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도.
자, 보세요.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여기 보상하는 재해 뭐예요? 화재죠, 화재. 주계약은 여기 자연재해 조수에 돼 있죠. 화재 발생했을 때 도난 분실로 생긴 손해. 령 볼까요? 령. 화재죠, 화재.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화재.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화재가 발생했는데 국가 명령에 의해서 발생한 건 아니래요. 네. 방도령. 그다음에 그냥 방도령이 아니고요. 방도령 파가 있어요. 방도령 파. 화재로 기인되지 않은 수도관, 수관,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여러분 이런 거 앞에 부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막 바꿔놓고 OX 문제 나올 수 있잖아. 화재로 기인한, 아니에요. 기인되지 않은. 네. 방도령파가 핵 원전을 핵 연료 물질 등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 보상하지 않는데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쭉쭉쭉쭉 이로 인한 손해. 여기 보시면 화재이기 때문에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괄호넣기 나온다면 솔직히 저런 데서 나오겠죠. 핵 원전을 여기 있네요. 네.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요거.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는 보상. 이런 손해는 보상하지 않지만 이 결과로 화재가 생겼다면 보상한다는 거예요. 여기 은근히 헷갈리는 것들 많아요, 여러분. 이런 거. 네. 방도령파가 핵 원전을 발견했대요. 보험 목적의 발효, 자연 발열, 발화로 생긴 손해. 여기도 또. 그러나 이로 인해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이 생긴 손해는 보상한다. 보험 목적, 시설 얘기하는 거죠. 부대 시설. 거기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데 자연 발열, 발화, 여기 발효는 빠지죠. 그로 인해 연소된 다른 목적이 생긴 손해는 보상한대요. 여기 이거 바꿔놓고 OX 하시면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아요, 여러분. 방도령파가 핵 원전을 발견했대요. 견 대신에 개. 얘는 뭐 우리 익숙하잖아요. 그쵸? 네. 화재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 우리 한번 살펴봤는데 얘 해가림에서 그대로 등장하니까요. 넘어갈게요. 자, 대물배상 책임보장. 얘는 여기 작물 없죠. 시설에만 가능한 겁니다. 시설에만. 네. 화재 특약의 특약이다. 피보험자가 계약자 아니죠. 법정 대리인 아니죠. 농업용 시설 및 부대시설 내에 발생한 화재 사고로 타인의 재산을 망가뜨릴 법률상의 배상 책임. 배상이에요. 배상. 대물 배상이에요. 보상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보상 아니에요. 네. 가입금액 한도. 배상 책임액 내가 설정해 놓는 거 한도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재 부보장 특약이 나오네요. 얘도 시설, 작물 다 가능한 특약이에요. 부보장한대요. 수재 부보장의 의미죠. 의미. 원래 얘네들은 보험 목적으로 안 받아주는데 이거 가입해서 나는 수재는 안 받고 풍재만 보상받겠다.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자, 표고 특약은 당연히 표고에만 가능하고요. 계약의 소멸? 우리 시설작물 버섯 때 했던 거. 지난 시간에 제가 계약의 소멸 한 사구당 손해액이 이때의 손해액은 보험금 더하기 목적물 보험금 더하기 기타 제외한 잔, 손, 대, 잔이죠. 왜? 여기 손해액에는 기타 협력 비용은 제외한다. 그러면 얘네는 제외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손해액의 범주. 이 금액이 가입금액 미만인 때에는 한 번의 사고에 감액되지 않고 그럼 그 다음에 계속 복원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입금액 복원되는 시설, 비가림, 해가림, 그다음에 농업용 시설물, 축사 들어가면 안 돼요. 축사는 잔존보험 가입금액으로 들어가요. 뭔진 모르지만 축사 때 하자고요. 얘만 해당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작물에서는 시설 작물 버섯 들어갈 수 있겠죠. 작물에서는. 그렇죠? 자, 특약 여기 시설만 해당되는 특약 모아놨고요. 계약의 소멸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기준. 우리 가입 기준을 전에 한번 시설 작물 할 때 한번 봤기 때문에 이거를 보고 넘어갈게요. 시설 작물 할 때 한번 봤어요. 단지 단위로 가입한다. 단지 단위. 근데 단지 단동 연동 최소 300.
유리온실, 버섯재배사, 경량철골조로 된 거는 제한 없음. 최소 단위가 나왔으면 두 번째 뭐가 나온다? 통합에 관한 얘기가 나온다. 즉, 이 최소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통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관한 문제가 나온다. 자, 여기는 동일 이동 아니어도 된대요. 인접한 거면 다 상관없대요. 각각 미만 아니어도 된대요. 2개 아니어도 된대요. 다른 거는 다 2개까지만 통합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거는. 각각이든 이상의 미만을 더하든 2개까지만 됐는데 여기는 2개란 얘기가 없어요. 2개. 그냥 인접하면 다 오케이. 네. 실제로도 그렇대요. A단지 200, B단지 400.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단지가 이렇게 쉽게 단지 제시될 수도 있겠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단동 저기 떨어져서 인접하고 연동 그럼 이거 통합돼야 안 돼요. 단동, 연동 근데 인접하고 있대요. 조건이. 그럼 여러분 또 인접한 거는 통합되지? 아니에요. 이거 별개의 단지로 파악한다 그랬잖아요. 별개의 단지로 판단한다. 됐죠? 네. 200, 400. 왜 통합하는 거예요? 이유 자체를 최소 단위에 못 미치는 경우에 여기 보자. 단지 면적이 가입 기준에 미만인 경우 통합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통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인수제한 목적물도 시설 작물할 때 살짝 살펴본 것도 있고 비가림하고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해설 노트를 보겠습니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요. 이거. 다른 거는 거의 유사하고요. 요거. 뭐 이렇게 단서 조건이 많아요. 단서 조건. 일단 작업동, 창고동 등 작물 경작용으로 사용되지 않으면 인수 안 된대요.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해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농업용 시설물 한 동 면적의 80% 이상을 작물 재배용으로 사용해야 돼요. 작물은 또 어떻다 그랬죠? 한 동 면적의 50% 이상을 작물 재배 중이어야 해요. 요거 2개가 충족돼야 돼요. 근데 사실 작물은 시설을 인수해야지 작물도 인수하니까 2개를 다 따지지만 시설은 시설 단독 가입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은 여기까지만 따지면 되죠. 작물의 인수 제한을 묻는다면 얘 둘 다 따줘야 되는 거고요. 피복제가 없거나 작물 재배하고 있지 않은 이렇게 단서 조건, 한시적 휴경. 너무 지금 혹서 기간이라서 환기시켜야 돼요. 잠깐 멈추고 그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한시적 휴경. 피복제를 잠깐 벗겨놔도 상관없다. 네. 아니면 너무 지금 저기에서 작물 재배하고 있지 않다. 그건 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하천부지 상습 침수 지역 원래 인수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단서 조건, 수재 부보장 특약. 아까 말씀드린 거죠? 네. 자, 1과목 이 정도로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 2과목부터 이제 볼 텐데 제가 1과목 하면서도 2과목 내용을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2과목에서는 하나로 다 엮고 예시 문제 조금 풀어보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마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